안녕하세요, 덕크입니다. 일단 영상 제목에서 보셨듯이 이번 덕크의 라디오에서는 클리퍼스의 저주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팀의 상태가 진짜 심각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클리퍼스에 대해 다루기에 앞서 먼저 덴버 너게츠에 대해서 칭찬을 좀 하겠습니다. 덴버가 클리퍼스를 상대로 시리즈가 이 정도까지 길어질 줄 예상도 못했고 한 5-6경기 안에 끝날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유타 상대로 7차전에서 질 줄 알았는데 정말 기대를 뛰어넘는 활약 중입니다. 자말 모레이가 6차전에서 뛰어난 활약을 해줬고 니콜라 요키치는 현재 리그 정상급 빅맨으로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가 더 낫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요키치가 팀에 제공하는 장점들은 현재 리그 어떤 빅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클리퍼스가 5차전, 6차전을 내리지면서 엄청 실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클리퍼스의 진짜 문제점들 2가지 정도를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몬트레즈 해럴 선수가 그냥 너무 못하고 있습니다. 수비를 너무 못하고 있고 파울도 많고 공격적인 측면에서 제공하는 점들도 심각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해럴은 이번 정규 시즌 동안 거의 평균 19득점 정도를 제공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얼마 전에 우수 후보 선수상까지 탔습니다. 하지만 최근 2경기에서는 10점조차 못 넘기고 있고 6차전 패배에서는 5점을 넣었습니다. 5점이면 농구를 하지도 않는 저보다 겨우 5점 더 넣은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플레이오프에서 해럴은 그냥 에너지 넘치는 케반 루니처럼 보입니다. 거기다 심지어 루니가 해럴보다 수비가 더 좋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루고 일단 공격 효율을 다시 보자면 이번 6차전에서만 이랬던 게 아닙니다. 5차전에서도 겨우 6점을 스코어했고 정말 공격적인 측면에서 해럴이 분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심지어 지금 해럴의 진짜 문제들은 공격보다 수비에서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키치를 상대로 수비가 전혀 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5차전 3쿼터에서 폴 밀셉이 정말 미친 활약을 한 것도 해럴과 주바치 탓이 큽니다. 그냥 아무도 막지 못하는 무력함을 보여줬습니다. 몬트레즈 해럴이 205cm 정도의 키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는 안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해럴을 훌륭한 수비수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냥 에너지 넘치는 선수일 뿐이지만 주바치 같은 경우는 실력과 노력만해서 엄청난 성장을 보였지만 요키치를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요키치가 그냥 활개치고 다니게 놔둡니다. 만약에 루디 고베어가 요키치를 못 막으면 당연히 클리퍼스의 어떤 빅맨도 요키치 상대로 제대로 된 수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닥 리버스 감독이라면 지금 아마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7차전 시작 전에 자메이칼 그린, 주바치 그리고 해럴의 미닛 분배를 결정해야 할 텐데 만약에 저라면 그린한테 미닛을 더 주고 주바치의 미닛을 조금 줄이고 해럴에게 최소의 미닛을 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해럴이 공격적으로 그렇게 많이 제공을 못합니다. 3점을 못 쏘니까 그린처럼 스페이스를 넓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비도 그린보다 못하고 심지어 주바치보다도 이번 시리즈에서는 수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7차전이라 좀 위험성이 있지만 아예 조킴 노아한테도 미닛을 좀 줘봐서 요키치 상대로 수비가 어떤가 테스트해보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클리퍼스가 7차전에서 많이 위험한 두 번째 이유는 확실한 플레이메이커가 없다는 점입니다. 플레이메이킹이 꼭 한 선수만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니지만 클리퍼스처럼 개개인이 슛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은 팀 같은 경우는 매 경기 누군가가 메인 플레이메이커로 책임감을 가지고 팀 공격 운영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클리퍼스는 지금 메인 플레이메이커가 없고 레너드가 더블팀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든 오픈된 선수를 찾아 패스를 하지만 덴버와의 경기를 보면 레너드를 트랩한 후 클리퍼스가 안 좋은 숏을 쏘게 하던데 성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명한 플레이인 게 플레이오프에서 현재 레너드의 미드레인지는 마이클 조던과 비교될 정도로 미친 효율을 보이고 있고 덴버는 그 미드레인지를 못 쏘게 효율적으로 더블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클리퍼스의 다른 선수들이 슛을 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시리즈에서 루 윌리엄스가 완전 엉망입니다. 제가 보기엔 2라운드로 넘어오면서 루 윌리엄스와 폴 조지가 플레이오프 실력을 맞바꾼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정말 비효율적인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너드와 폴 조지 다음으로 팀의 공격을 책임져야 하는 선수가 심지어 5차전에는 4점을 기록했는데 수비에서도 항상 문제이기 때문에 19분밖에 뛰지 않았습니다. 근데 루 윌리엄스랑 해럴만 클리퍼스 팀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패트릭 베벌리도 문제입니다.
베벌리가 에너지 넘치고 끈질기게 수비하는 거로 알려져 있지만 페이스를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베벌리는 6차전에서 18분 만에 파울아웃을 당했고 총 2득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벌리는 그냥 코트에서 뛰기만 한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게 농구에서 수비는 그냥 발을 잘 움직이고 블락한다고 다가 아니라 올바른 상황에서 올바른 수비 방식을 택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항상 말만 너무 많아서 이렇게 못하는 게 만족스럽기는 하지만 지금 카와이 레너드의 커리어에도 흠집을 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클리퍼스 팀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포텐셜이 더 높은 팀이기 때문에 아직 기대치가 높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다행히 폴 조지가 살아나기는 했지만 레너드와 폴 조지가 요키치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자말 머레이, 마이클 포러 주니어, 폴 밀셉, 게리 해리스 등 젊고 에너지 넘치는 선수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덴버 팀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보면 클리퍼스는 레이커스를 상대할 때만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이커스가 같은 도시팀이고 라이벌이라 더 최선을 다할 수도 있지만 클리퍼스의 자신감에 자만감이 섞이면 안됩니다. 만약에 클리퍼스가 7차전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냥 클리퍼스의 저주가 존재한다는 게 사실이 되는 겁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몇 마디를 더 하자면 클리퍼스가 정말 한심했던 게 5차전, 6차전을 내리 크게 리드하다가 역전을 당하고 있으면서 이번 시즌 우승을 노리길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너드 같은 선수가 이끄는 팀에서 자만감을 가지는 건 정말 제일 나중에 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걸 레너드한테만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게 당 리버스 감독은 시리즈를 3승 1패로 리드하다가 컴백당에 진 이력이 2번이나 있고 리그에서 이 이력을 가진 유일한 감독입니다. 그리고 지금 리버스 감독은 그 이력을 3번으로 늘릴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클리퍼스가 7차전에서 정신을 못 차린다면 우승은커녕 파이널에 진출할 기회조차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더 흥미롭고 유익한 NBA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